다이어트 약 독하다는데 정말로 먹어도 될까요? 부작용이나 요요 현상은요? 만약 여러분이 다이어트 약을 먹는다면 반드시 이것만을 알고 드시도록 하세요. 안녕하세요. 비만 전문가,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 원장입니다.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참 많으시죠?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비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의 발생 또한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.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가지 다이어트 약이 등장하였습니다.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는 게 흔한 일상이 되어버릴 정도로 이 다이어트 약은 빠르게 대중화돼서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처방을 받아 복용하실 수 있는데요. 하지만 이렇게 다이어트 약의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여러 가지 오해나 편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. 오늘은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이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될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로만 준비를 하였으니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준비되셨나요? 가시죠! 다이어트를 할 때 다이어트 약을 꼭 먹어야 될까요?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 적절한 식이습관, 또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다른 도움 없이도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는데요. 하지만 문제는 누구나 이렇게 쉽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없다는 점이겠죠. 서울대에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,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죠.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다 잘 알고 있지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서울대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.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이어트가 그렇게 쉬운 것이라면 누구나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겠죠.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지만 막상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의지가 약간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순간적인 식탐을 참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또 회식이나 술자리, 약속 등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과잉 섭취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. 다이어트 약은 다이어트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입니다. 이 다이어트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또 장기적인 체중 감량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. 따라서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이 다이어트 약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는데요.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다이어트 약에 의존하게 될 수 있으므로 비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서 올바르게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. 비만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. 따라서 다이어트 약 또한 장기적인 복용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물을 복용할 때 이 약물의 안전성은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약은 독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.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한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었기 때문인데요.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다이어트 약은 그 어떤 약보다도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. 특히 그 중에서도 큐시미아, 삭센다, 콘트라바와 같은 약제들은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장기간 처방이 허용된 비교적 안전한 약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게다가 비만이 심한 경우에는 이 비만 자체의 위험도가 훨씬 더 높기도 합니다. 체중을 5에서 10% 정도만 감량을 시켜도 이 당뇨병 혹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겠고요. 따라서 다이어트 약의 위험성 때문에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복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. 또한 다이어트 약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약제의 종류나 약제의 용량에 따라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제의 종류와 용량을 적절하게 조율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하거나 또는 대처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으면서 비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해본 비만 전문가에게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겠고요.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부작용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비만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약제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다이어트 약의 작용 기전은 약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잠을 잘 못 잔다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속이 메스껍다거나 변이 묽게 나오기도 합니다.
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100이면 100 무조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. 대개는 약의 용량에 비례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약의 종류에 따라서 부작용의 종류나 빈도도 다르게 나타나게 되죠. 따라서 이 부작용이 너무 심하거나 너무 불편하다면 약의 종류나 용량을 조절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는 빨리 살을 빼고 싶은 욕심에 이 다이어트 약을 과량 복용하다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병원에 가서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 복용을 하다가 이 약효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새로운 병원에 가서 새로운 약을 처방받아 중복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죠. 자,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보다 건강하고 보다 아름다운 몸을 만들기 위해서죠. 이 목표 체중에 달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몸이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목표에 달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. 따라서 이 다이어트 약의 과도한 복용은 부작용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양하시고 올바른 다이어트 약 복용을 통해서 나의 목표를 달성하게 도와줄 수 있는 이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장기적이고 꾸준한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다이어트 약을 개개인에 맞는 올바른 플랜에 따라 복용하지 않으면 이 약을 먹다가 끊었을 때 요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체중 감량에만 신경 쓰고 여러 가지 약제를 고용량으로 드시다가 갑자기 약을 끊게 되면 요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. 특히 뇌작용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계열의 약제를 먹다가 갑자기 끊었을 때 이 식욕이 확 증가되는 현상을 경험하곤 하죠. 따라서 요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개개인에 맞는 올바른 플랜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. 개개인의 체형과 상태를 고려해서 이 다이어트 약의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또 목표 체중에 조절한다면 약의 강도를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요요 현상 없이 약을 끊을 수 있도록 잘 조절해야 합니다. 또한 이 다이어트 약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약이 약에 대한 내성이나 의존도를 보이는 것은 아닌데요.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다이어트 약의 종류와 용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이 개개인에 맞는 올바른 플랜을 세워나가는 것이 이 비만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 다이어트 약을 드신다면 한 번에 장기간 분량을 처방받아 오랜 기간 똑같은 약을 계속 드시는 것보다는 이 주기적으로 약에 대한 효과 또 약에 대한 의존도 등등을 평가하면서 이 세세하게 조절해 나가는 것이 다이어트 성공률을 높이고 또 요요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비결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. 다이어트가 너무 어렵다, 나는 다이어트에 항상 실패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다이어트 약에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. 하지만 이 다이어트 약이 갖고 있는 부작용, 요요 현상 등이 있기 때문에 이 아무렇게나 약을 드시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비만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면서 이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안전하고 이 적절하게 약 처방을 해서 이 다이어트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비만 전문가에게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의 문정윤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